지금 한 40. 제가 유튜브 시작할 때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을 수 있는 그런 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걸터 앉아있는 차는 캐스퍼 D 에센셜 모델이에요. 터보 엔진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기본 가격이 1780만 원입니다. 근데 일반 1.0 자연흡기 엔진을 넣으면은 1690만 원으로 좀 합리적이라면 뭐 합리적이라고 가격이 나왔다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아직도 비싸다는 느낌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경차 치고는. 여튼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 D 에센셜 모델은 따로 지금 영상에 나갈 텐데 이런 기본 옵션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편의에 대한 것도 있고요. 안전에 대한 것도 있고 기본적으로 경차 라고 하면 옵션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런 편견을 없앤 트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이 차가 얼마 전까지 이제 누수랑 떨림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그 D 에센셜 영상에 욕을 남겨주셨는데 캐스퍼가 지금까지 작년 9월에 출시가 돼가지고 3만 대 이상이 판매가 돼서 경차의 인기를 다시 끌어올려준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터졌는데 그때 결함신고센터에 접수된 거는 50건 정도밖에 안 돼요. 물론 누수를 겪었지만 신고가 안 된 건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현대자동차에서 해결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엔진룸 한번 가보자. 캐스퍼를 보면은 모든 차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물이 들어오면 배수구가 있습니다. 공기만 따로 이렇게 빨려 들어갈 수 있게 원래는 설계가 돼 있어야 되는데 물이 너무 많으면 넘쳐서 흘러 들어오는 거거든요. 에어컨 필터 쪽으로 유입이 돼서 물이 너무 많을 때는 안으로 들어오고 넘치지 않을 때는 에어컨 필터만 젖는 그런 증상이 좀 있었는데 구조적으로 이제 막아서 해결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서비스 받은 걸 보니까 에어컨 필터도 따로 하나 교체를 그냥 해주더라고요. 그런 것도 잘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 진동. 캐스퍼가 고질적으로 배터리 용량이 작아요. 45A 정도 된다고 하는데 전기를 많이 쓸 때 그러니까 다양한 상황이 있더라고요. 뭐 에어컨을 켜고 전조등 켜고 와이퍼 작동시키면 떤다. 아니면은 뒷유리 열선이랑 와이퍼 작동시키면 떤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전기가 많이 쓰일 때는 모자랄 수밖에 없기 때문에 RPM이 들쭉날쭉 한다든지 차가 떤다든지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은데 엔진룸 보시면은 진짜 다 채워놨어요. 이 작은 곳에다가.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좀 바꿀 수는 없을 것 같고 현대자동차에서도 다 알고 있고 자동차 교통안전공단에서도 조사를 착수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캐스퍼 차주분들 떨림으로 인해서 좀 고생을 하시는 분들은 결과를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현대자동차에서도 신경을 써서 해결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좀 안쓰러워. 대국민 욕바지 같아가지고 우리들의 일그러진 욕바지 같은데 진짜 뭐만 하면 욕을 그렇게들 했으니까 처음에 가격부터 시작해가지고 경차인데 뭐 2천만 원이 넘냐, 경차의 본질을 모르냐 이렇게 욕을 하는 거지. 근데 막상 레이 시그니처 제일 높은 거랑 비교해보면 가격 차이 얼마 안 나. 가격에 대해서 형 생각은 어때요? 난 좀 비싼 감이 있긴 하지. 만약에 풀옵션을 산다고 하면 2천만 원이 넘으니까. 지금 이 차도 D 에센셜 트림에다가 옵션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긴 하지만 그렇게 해도 1780이라는 가격이 싸진 않아. 솔직히 말하면. 그 전에 가격 올려놨기 때문에 D 에센셜이라는 게 합리적으로 보이긴 하지만 분명 수요층은 있어. 경차 혜택이 따로 있다 보니까 그게 또 유류비 혜택도 있고 고속도로 통행료 혜택도 있고 영상들 보면은 아반떼랑 유지비가 아반떼가 더 싸다 그러더라고. 연비 때문에. 경차라고 해서 연비가 좋을 거라는 그건 편견입니다. 편견. 차가 안 나가기 때문에 이건 뭐 사람 성격하고 운전 스타일마다 다르겠지만 차가 안 나가서 엑셀을 더 밟아요. 공인 연비보다 안 나올 때가 많습니다. 저는 진짜 운전 스타일이 어떠냐면 빨리 운전한다는 게 뭐 자랑은 아니지만 성격이 좀 급해요. 근데 8.9 나온다고. 시승차다 보니까 이것저것 또 해봐야 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연비 얘기가 나와서 서울에서 천안 왔을 때 한 80km 정도 중간에 좀 막히고 어쩌고 했을 때 한 15.8 그리고 80에서 100 왔다 갔다 정속주행 안 막히고 했을 때 17까지 봤습니다. 나쁘진 않은 연비죠. 내연기관 치고는. 다음으로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게 1.0 터보가 필요하냐. 1.0 자연흡기가 있는데 그게 제일 많이 팔리긴 해요. 판매율을 보면. 근데 터보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꼭 필요하냐는 의구심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토크가 2배 차이 나고 그리고 마력 수도 차이가 나지만 일단 차체가 가볍기 때문에 그 작은 차이에서 오는 경쾌함이 달라요. 좀 앞에 엔진음이 들리긴 하지만 경쾌해가지고 보통 놈이 아니에요. 진짜 보통 놈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행할 때도 모자라진 않았어요. 고성능 모델도 아니고 생계로도 쓰실 수가 있고 한 모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선택을 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도 뭐 이렇게 가다가 엑셀 조금만 깊게 밟으면 이렇게 50까지 그냥 올라가 버리는. 남자 넷이 타면 좀 힘들어 한다고 하는데 난 그렇다고 하면
남의 자식 죽이기 싫으니까 차라리 카니발을 렌트를 하겠습니다. 괜히 내가 운전해가지고 사고 나서 다쳐봐. 그리고 이제 안전성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얼마 전에 캐스퍼가 사고가 났는데 거의 이제 휴지 조각이 났어. 근데 중요한 건 A필러 쪽이 밀리진 않았어.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범퍼는 날아가든 말든 일단 뭐 그건 둘째 치고 A필러가 안 밀려야 그 차의 강성이 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대형차랑 박으면 그 어떤 차도 다 위험해요. 안전성에 대해서는 이거 뭐 제가 지금 어딜 때려박아 볼 수가 없잖아요. 제 차도 아니고. 그런 거 실험해달라고 하는 분들은 머릿속에 뭐가 들었는지 도대체 모르겠다. 아니, 누가 유튜브 영상 하나에 목숨을 걸고 어디다 때려박아. 그리고 이제 레이랑 비교하시는 분들, 레이랑 캐스퍼는 기본적으로 목적 자체가 좀 다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레이는 박스카 같은 스타일로 돼 있죠. 그로 인해서 실을 수 있는 이 실내 공간도 넓고 전고도 훨씬 이거보다 높고, 캐스퍼는 경영 SUV라는 뭔가 하나의 세그먼트를 또 하나 만든 느낌, SUV의 그 레이아웃은 가져간 느낌으로 알아봐 주시면 됩니다. 고층이 높잖아요, 레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좁은데도 불구하고 넓다라는 인식이 조금 생기거든요. 반대로 얘를 모닝이나 스파크에 비교해보면은 똑바로 쓰면은 저는 모닝 스파크는 머리가 닿거든요. 근데 얘는 또 넓어요. 아, 이게 넌 다 그 스파크가? 스파크 다 닿아요, 저. 그래, 184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스파크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스파크랑도 비교를 진짜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마음에 드는 거 사와. 뭐 어떻게 그러면. 참나. 스파크라고 뭐 S클래스의 안전성을 가지고 있냐, 스파크가? 그럼 디자인만 보면 어떤 것 같아요? 디자인 너무 귀엽지. 이렇게 지금 당당하게 갈 수 있다 이거예요. 나는 이제 경찰 보면은 딱 두 가지 생각밖에 안 나. 작다 아니면 귀엽다 이건데, 귀엽다 쪽에 또 더 가까운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될진 모르겠지만 꼴의 SUV라고 각 잡혀 있는 또 이게 있어. 또 뭔가 당당해 보여 그냥. 위에 렉도 달려있고. 루프렉도 있다 보니까 이 차에는. 너는 어땠어? 이 정도면 디자인은 잘 나왔죠. 제 주변에서는 레니게이드 느낌이 좀 난다, 앞 전면부가 그런 느낌이 좀 나서 못 사는 형편이니 이걸로 합리화를 하겠다 라는 그 캠핑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외장은 근데 뭐 항상 말했지만 각자의 취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시는 분들은 만족하시더라고. 그러면 이제 외장은 이렇게 했으니까 내장, 일단 가장 큰 게 현대 마크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오닉처럼 이 점점점점도 없어요.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색은 못 바꿔요. 그래서 퍼플 색깔로 들어가 있고, 여기엔 이제 이 디지털 계기판이랑 8인치 내비게이션이 들어가가지고 디지털 시계만 있는 것보다 훨씬 낫고, 엄청 잘 됐다고 이야기하기도 그렇지만 모난 것도 없다. 이런 부분, 동글동글한 부분들 잘 살려놓은 게 어떻게 보면 그 차량의 포인트를 많이 좀 살려놨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내장재 같은 것도 싸구려 플라스틱 느낌이 안 나요. 근데 하이드러시를 적절히 잘 섞었어요. 싼티 난다라는 건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경차라는 기준으로 보면 오르막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게 보세요. 여기 한번 진짜 잘 올라가. 경쾌해요. 좀 신기한 게 큰 SUV들 국산차들 타보면 뒤뚱뒤뚱 한다고 얘기를 보면은, 근데 그런 게 많이 없어. 이렇게 잔 뒤뚱뒤뚱거림이 없어. 무슨 말인지 알아? 이거 작아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재미지, 재미. 차 크기에서 오는 재미. 이거 봐, 이게 잔 뒤뚱거림이 없잖아. 이게 물론 이렇게 탁 틀으면 차가 이렇게 기울어지긴 해요. 근데 넘어가진 않습니다. 자빠지진 않아요. 전자장비가 잘 잡아줘가지고. 과속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진짜 여기서 엑셀을 더 밟아 제껴가지고 코너 안쪽을 파고들어야겠다, 뭐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안 돼요. 이 차를 타면서 오르막길도 어렵지 않다를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저는 이렇게 노면이 안 좋을 때 통통 튄다라는 평가가 많거든요. 맞습니다. 물렁물렁 막 하진 않아요. 막 컴포트하게 받아준다, 뭐 물침대 같다, 이런 거 전혀 없고요. 튀어주는 게 있어요. 엉덩이로 느껴져요. 내가 지금 이런 길을 가고 있구나. 방지턱 넘을 때도 방지턱은 이게 차가 짧기 때문에 방지턱이 조금만 길잖아요. 그리고 빨리 넘으면 전체가 막 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한 30인데 30은 좀 괜찮아요. 지금 방지턱이 좀 높았었는데, 근데 40 이상은 안 돼요. 추천 절대 드리지 않아요. 3박 4일 훈련하고 온 군인도 깨울 수 있습니다. 지금 한 40. 요렇게 차이가 나요. 딱 10km 차이인데, 물론 이렇게 다니시진 않겠죠. 그러니까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거는 탄탄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맞이는 30km까지만. 그리고 이런 맨홀 뚜껑 밟을 때도 있잖아요. 다 알아요. 청각으로든 뭐 시각으로든 내 엉덩이로든 다 이게 느껴집니다. 운전자와 차가 물알차가 되는. 교감을 하는 거지.
아바타 같은 차. 그렇지. 요즘 차들은 또 기능이 많다 보니까 편의 장치를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D 에센셜 모델에 그 어떤 옵션도 들어가지 않은 차량입니다. 굳이 하나를 추천해라 라고 한다면 현대 스마트 센스 1, 딱 요것만 넣으시면 돼요. 나머지는 안 넣으셔도 됩니다. 스타일이라고 17인치 휠로 업그레이드 하는 거 있는데 15인치 휠이 연비도 조금 더 좋게 나오고 승차감도 좀 더 좋아요. 스마트 센스 1을 추천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충돌 관련한 안전 옵션들,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딱 한 번만 막아줘도 옵션 값은 뽑거든요. 그 정도만 넣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에는 이제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66km로 세팅이 됐거든요. 저 앞차가 서도 66km로 때려박습니다. 앞차랑 차간거리를 맞춰주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는 그냥 내가 설정한 속도로 가다가 앞차가 쓴다, 그럼 브레이크를 내가 밟아줘야 돼요. 그냥 이 속도만 유지해주는 기능. 그리고 이걸 누르면은 이제 정지, 재활성화 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기본적으로 차선 유지 요게 들어가요. 그리고 조향 보조도 들어갑니다. 조향 보조는 제가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보여드리기 위해서 잠깐만 떼면 살짝 꺾이는 데서 지가 알아서 이제 이렇게 조향을 해주는 거죠. 없는 것보단 있는 게 나으니까. 프로토 에어컨도 들어가 있어가지고 에어컨 그냥 오토로 하고 온도만 맞춰주시면 사계절 내내 그 온도로 차가 알아서 맞춰줘요. 그거보다 전 제일 신기했던 게 통풍 시트. 운전석에 통풍 시트가 있습니다. 야, 이건 박수 쳐줘야 돼요. 이거는. 그리고 열선은 1열에 다 깔려요. 한 가지 아쉬운 거는 레이는 2열에도 열선이 있다 하더라고요. 이게 선택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선택조차 못해요. 8인치 내비게이션이 들어가면서 카페이도 사용하실 수 있고, 블루링크가 엄청 좋은 게 무더운 여름, 너무 추운 겨울 차 시동 미리 걸어 놓을 수 있고 내 차 상태도 확인할 수 있고 센스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스마트 키가 기본으로 제공이 되다 보니까 원격 시동도 돼요. 또 트랙션도 또 쓸 일이 있을려나 모르겠는데 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사이드미러 자동으로 접히는 거랑 전동으로 조절하는 거, 이런 편의사양을 차 가격을 놓고 여러 가지 차종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경험해본 제 입장에서 보면 이 정도 넣어준 건 정말 많이 넣어준 겁니다. 진짜 그거는 좀 아셔야 돼요. 객관적으로 봐도 많이 넣어주는 거예요. 이게 또 스포츠 모드도 있잖아요. 반응 속도 진짜 빨라. 계기판 반응 속도가 내 생각에 이 정도면 셀로판지 붙인 거 아닌가 싶다. 지금 한번 이제 탈출 가속, 풀악셀, 남자 둘, 그랜저를 이겼습니다. 4단 변속기라 막 빨리 변속해주는 그런 건 전혀 없어요, 진짜. 근데도 이게 안 털리네요? 이게 진짜 신기한 게 그렇게 밟으면 안 되지만 130까지 밟아도 전혀 두려움이 없어요. 뭐 개인의 차이일 수는 있겠지만 안정감이 있어. 막 차가 뒤뚱뒤뚱 휘청휘청 막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이렇게 스포츠 모드를 넣고 끼어들어야 된다, 내가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결정해 주실 때 그 자리에 얌전히 이렇게 들어오는 이런 느낌으로 다시 한번 제가 유튜브 시작할 때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을 수 있는 그런 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속도로에서 안전한가요? 15인치 휠로. 저는 부족하지 않았어요. 물론 이제 위협 운전 비슷하게 하면 무서워지지만 그건 뭐 내 잘못이 아니고 차 잘못도 아니니까 규정 속도 그대로 다니시면은 불안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도 일반적으로는 괜찮은 것 같아요. D 에센셜은 또 뒤까지 디스크 브레이크로 바뀌었거든요. 담력은 일반 그 현대의 담력, 초반에 세진 않고 깊게 밟아야 담력이 들어오는 거. 일반적으로 뭐 시내에서 타거나 고속도로에서 타거나 브레이크 때문에 불안한 적은 없었습니다. 요새는 뭐 ABS 전 차종에 다 들어가 있죠. 충분한 안전거리를 지킨다면 크게 걱정하실 건 없어요. 이 차 타면서 장점 하나, 단점 하나 뽑을 수 있는 거 있나요? 장점 하나, 단점 하나? 네. 왜 생각이 안 나지? D 에센셜만의 장점이라고 하면 이런 기본 옵션들이 좋은 거, 이거 하나만 사도 나는 쓸만하다고 생각해. 진짜 장점... 나는 근데 왜 스피커밖에 생각이 안 나냐. 스피커가 좋았다. 이게 뭔지 모르게 그 베이스음도 좋은 것 같고. 그러니까요. 단점은 이거 1열 시트 뒤로 밀었을 때 폴딩 걸리적거리는 거. 다리 긴 분들이 1열에 타면 폴딩이 좀 힘들어요. 앞으로 한번 했다가 폴딩하고 다시 뒤로 보내야 되는 그런 불편함도 있고, 트렁크가 좀 턱이 높거든요.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 그런 것도 좀 있고, 이런 거 실내등 누런 거는 뭐 알아서 바꾸세요, 전구. 이게 뒤는 또 없죠? 뒤에가 전구가 없어요. 이 차기 때문에 용인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엄청 좋지도 않은데 또 엄청 안 좋지도 않아. 이 차를 추천한다면 누구에게 추천하고 싶어요? 일단 처음에는 당연한 거겠지. 큰 차를 싫어하시는 분들, 큰 차 운전을 부담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옛날 경차는 또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디자인적으로나 기능적으로나. 그런 분들한테는 좋은 선택지가 될 수도 있어요. 차 빨리 받고 싶으신 분들, 대기가 짧아요.
몇 개월 걸리죠? 한 달. 한 달이요? 지금 같은 시기에 한 달? 아반떼 하이브리드 24개월이고요. GV80 30개월이에요. 지금 같은 시기에 그냥 바로 사가지고 타고 다닐 수 있다. 2, 3년 후에 반도체가 정상화가 되면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시점이 아직도 그런 시점이라면 최고의 장점이 될 겁니다. 그리고 경차 혜택도 받으실 수가 있고 세금이 얼마 안 나오고요. 유류비도 환급이 되고 하다 보니까 고속도로 통행료도 이제 줄일 수 있고 이런 좀 경제적인 걸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셔도 될 것 같아요. 너는 어떻게 생각해? 누구한테 좀 추천을 해주고 싶어? 운전면허 딴 지 얼마 안 된 분들, 보초전음 붙이는 분들 있잖아요. 보초전음 편의사양 느껴보고 가속감도 조금 더디지만 이런 게 차구나 라는 걸 느껴보고 첫 스텝으로 차라는 카테고리의 자각이 제일 좋은 차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운전을 이제 익혀가기에 가장 좋은 그쵸. 차량이다. 그런 거 진짜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캐스퍼 D 에센셜 지난달에 출시를 했고, 그리고 캐스퍼라는 차가 출시한 지 1년 1개월 정도 이제 지난 시점에서 주관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겠지만 무난무난한 차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알아보시는 분들은 뭐 누수나 진동 이런 거 잡으시면 되고, 누수에 대한 것도 이미 해결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자동차라는 게 항상 말씀드리지만 2, 3만 개의 부품이 같이 맞물려져서 돌아가다 보니까 완벽한 자동차는 이 세상에 없어요. 자동차 제조사들이 AS를 하거나 리콜을 하는 이유도 그런 걸 다 보정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궁금증이 다 풀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셨다면 구독은 아니더라도 좋아요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기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캐스퍼 사셨다면 사고 없이 차량과 함께 행복한 추억만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고마워요.